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의대 내분비내과 권혁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2,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왜 매일 혈당 검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당화혈색소가 정말 아주 안정이 되고 혈당 조절이 정말 잘 되시는 분은 자가혈당 검사가 아주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결국은 개별화가 적용이 돼요. 저는 특히 자가혈당 검사나 혈당 높은 거, 낮은 거 얘기할 때 공복이랑 식후혈당 꼭 구분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진료실 오신 분이 공복 혈당이 400이다. 그러면 그분은 식후혈당은 뭐 측정 불가로 나올 거야. 아마 500, 600. 그런 분들은 사실 식후혈당까지 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공복 혈당만 재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인슐린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자가혈당은 정말 철저하게 혈당 조절하셔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인슐린 얘기 잠깐 했는데 인슐린을 자주 맞으셔서 혈당이 자주 변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조절이 안 돼서 바꿨다. 그럴 때는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가혈당 검사가 사실 어떻게 필수적이죠. 그런다 모든 환자한테 필수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더 자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식후 혈당, 공복 혈당 구분해서 자주 해야 되는지 그건 이제 다 개별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요즘에 나온 자동 연속 혈당 측정기, 이 몸에다 부착하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당뇨병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한테 쓰여진 건 굉장히 오래됐지만 최근에 더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고가 장비여서 제가 구분을 하자면 이제 전문가용 과 그다음에 실시간용이 있는데 과거에는 실시간용보다는 이제 전문가용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당이 많이 높아요. 근데 혈당을 이제 검사를 했는데 자는 동안은 못 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초코파이를 저녁 먹고 나서 8시쯤 출출해서 드셨어요. 본인은 그냥 초코파이 조그만 거니까 당 많이 안 올라가겠지 했는데 이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건 5분 간격으로 하루에 288번 자는 동안에도 계속 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결과를 보러 딱 오면 초코파이 하나 먹었을 뿐인데 식후 혈당 이후에 막 3, 400씩 올라가고 다음날 아침까지 높은 걸 보면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혈당이 전반적으로 엉그러졌어요 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실시간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가 이제 바늘 아니고 가느다란 파이버 실인데 이제 마치 인슐린 펌프처럼 여기다가 이제 뱃살에다가 이제 찔러 놓고 있으면 샤워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7일짜리가 주로 지금 대세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생활하시면서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달고 있는데 5분마다 이제 휴대폰 그다음에 본인 PC에서도 다 결과가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코파이 먹었는데 괜찮겠지 했던 분들이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계속 높아 있는 거 보니까 조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적인 문제인데 저혈당 올 때. 그래서 지금 많이 발전해서 혈당이 이제 보통 70 미만을 저희가 저혈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0 미만으로 저혈당이 될 것 같으면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본인이 30분 사이에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혈당 안 오게 뭐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사탕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죠. 1형 당뇨 환자분들, 인슐린 자주 맞고 2형 당뇨병 환자보다 훨씬 더 정상 혈당에 가깝게 조절을 해야 합병증을 예방하실 수 있는 1형 당뇨 환자분들은 자꾸 낮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꾸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게 필요하죠. 자꾸 저혈당이 자주 오는 그래서 저혈당이 자주 빠지는 1형 당뇨.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연속 혈당 측정기는 분명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다회요법을 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혈당 조절해서 정상 혈당까지 낮춰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혈당에
자주 노출되는 일형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지금 권고가 되고 있고요. 내가 기계를 사서 칩을 사가지고 하지 않고 뭐 일주일간 검사 이렇게 하는. 그게 지금 이제 병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연속 혈당 측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방을 내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것도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근데 그거는 뭐 실시간으로 보는 경우보다는 대개는 다 검사하고 가지고 와서 이제 선생님이랑 본인이 혈당 체크한 거랑 비교를 하죠. 실제로 어떤 할머니셨는데 당이 너무 높으셔요. 나는 똑같은 거 먹는 건데 당이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시자. 근데 결론이 났어요. 뭐였냐면 본인은 매 식사 때마다 믹스커피랑 그다음에 단감을 드신대요. 홍시를. 근데 본인이 딱 정확하게 데이터를 측정을 해 오셨더라고. 내가 믹스커피와 홍시 조합으로 먹으면 무조건 350. 홍시를 안 먹으면 250. 근데 홍시는 포기할 수 있어도 믹스커피는 포기 못 한다.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믹스커피 2잔 말고 1잔만 드시자고 타협을 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연속혈당 하면 더 자세한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를 얻었겠지만 4번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오늘의 주제는 연속혈당 측정이지만 연속혈당 측정은 특별한 경우에 해야 되는 거고 그보다는 자가혈당 측정이 더 기본 베이스로 하셔야 된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가혈당 검사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반드시 지켜셔야 되는 필수적인 검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